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직 교정직에서 합격해서 지금 대기 발령 상태인 유경상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뭐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정말 합격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합법적으로 놀아도 되는 시기. 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기라서 여러분들도 꼭 합격해서 요 시기를 맛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6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여기 방문각 스파르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들, 제가 스파르타에서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스파르타의 장점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파르타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서 공부를 한다, PC방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파르타에서 이제 자습실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서 혼자서 이제 막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하거나 이러면은 되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랑 약간 같이 동화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스파르타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건 일일 모의고사라는 건데, 이제 매일 그 일일 모의고사 문제가 자습실에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풀면서 내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공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거를 풀면서 처음에는 진짜 막 20문제면은 뭐 한 반타작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갈수록 점점점 한 문제씩 늘어가면서 맞추는 게 보여졌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파르타에서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스파르타에서는 그 자습실 공부 50분, 10분, 50분, 10분 이렇게 쉬는 시간 10분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사실 공부라는 게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면은 이 뭐라 해야 되지? 의지를 다지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시간 안에만 공부를 하면 그래도 10분은 쉴 수 있구나. 그냥 이런, 네, 다들 그렇다시피 그런 조그만 행복 하나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네, 그것도 되게 사소한 건데 큰 도움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보통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시면 막 핸드폰 끊고 뭐 컴퓨터 끊고 막 공부만 막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일단 저는 안 그랬어요. 제 마인드는 뭐였냐면, 그날 하루 후회 없이 공부했으면 나에게도 보상을 좀 주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 뭐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날 공부한 게 정말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었다, 내 스스로가 만족했다 싶으면 저는 집에 가서 뭐 컴퓨터 게임을 하든 뭐 영화를 하든 집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어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놔야지 오늘 밤에 또 내가 재밌는,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즐길 거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네, 운 좋게 6개월 만에 단기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운 좋게는 아니죠. 네, 열심히 했어요, 제가. 스파르타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9시에서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중간중간 뭔가 다른 유혹에 흔들릴 일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뭐 옆에서 어디 PC방 가자, 노래방 갔다 오자, 잠깐만 하고 오자 막 이러고 한 판만 하고 오자 하고 꼬시면은 사람 넘어가는 게 사람 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차단할 수 있게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일일 모의고사 말고 이제 월간으로 보는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게, 일일 모의고사는 이제 매일매일 자기가 어느 정도 했는지, 자기의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는 정도라면, 월간 모의고사는 진짜 내가 시험장에 갔다고 생각하고 시험장 분위기를 느끼면서 푸는 거랑 자습실에서 제가 혼자 푸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적응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예, 스파르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뭐 막 다른 선생님들을 막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방문각에 계시는 강사분들이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되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뭐 만약에 현강이든 인강이든 그 강사분께 꼭 많이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면은 이게 단순히 듣는 거랑 내가 모르는 부분에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듣는 거랑은 기억하는 그 기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직접 말을 해서 물어봐서 듣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물어봐서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제가 단기 합격을 하긴 했지만 저도 뭐 그렇게 막 머리가 좋고 뭐 베이스가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초시생이었고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네, 열심히만 하시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절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시험에 붙고 싶다라는 절실함,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꼭 공무원 합격하셔서 네, 공무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중에 뭐 가능은 할지 모르겠지만 네, 뵐 수 있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화이팅 하시고 절실함으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박혜성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을 받았고, 그 제가 이제 초시생인데 이제 딱 지방직 이제 공무원에 합격하면서 이제 8개월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박혜성 교수님께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도움받은 것도 많고 해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네, 먼저 이제 박혜성 교수님 수강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박혜선 선생님을 선택을 했던 게 이제 워낙에나 에너지가 넘치시고 좋으신 분이라서,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전환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이제 처음에 박혜선 교수님을 택하게 되었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저는 처음부터 이제 초시생이지만 나름 이제 단기 합격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기숙학원을 등록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제가 공시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도록 좀 이제 확실하게 짧게 해주실 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박혜선 교수님께서 이제 내걸었던 타이틀도 그냥 무조건 콤팩트하게, 그리고 정말 내가 맞아야 될 거, 맞춰야 될 그런 문제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좀 공시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제 이유는 아마 박혜선 교수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업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콤단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콤단문이 진짜 딱 기출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정말 이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하면서 뽑아주시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꼽고 싶고 좋은 강의로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동영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동영에서도 이제 콤단문으로 뽑았던 그런 기출 같은 거 중요한 핵심 이론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콤단문이랑 이제 동영까지 같이 이어서 가시는 게 좀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루의 공부 시간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11월부터 이제 초시로 시작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사실 거의 오전 시간대가 다 그냥 수업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복습을 오후에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점심시간 이후로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기본 이론 먼저 해야 되니까 오전 시간 아침부터 이제 점심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다 수업이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날은 좀 심할 때는 아침 오전 시간부터 점심시간 수업 점심 먹고 이제 저녁 전까지도 그냥 수업을 쭉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하루에 공부 시간이 사실 순공부로 치면은 못해도 누구는 10시간 해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저도 11월하고 12월은 진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그래도 이거를 먼저 1회독 정도는 하자 해서 항상 했었고 대신에 꼭 아무리 이제 저녁 시간 딱 자습 시간 한 3-4시간 이렇게밖에 없더라도 복습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습도 아니고 정말 복습만 충분히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엄청 주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공부 방법 3가지가 사실 제가 이제 박혜선 교수님 저희 역공 국어 카페에 제가 수강 후기랑 또 이제 합격 후기 남긴 게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공부 방법으로 이제 포스트잇 공부 방법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단기 합격이지만 제가 자격증조차도 단기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평소대로 똑같이 뭐 이론 들으면 그 이론 복습한답시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냥 노트 같은 데다가 다시 한번 써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공부를 그래도 선생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좋은 대학교도 나오시고 그러셔서 이제 공부 방법을 여쭤보려고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들었던 게 포스트잇 공부 방법인데 이제 가장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핵심 부분들을 이제 칠판에 판서를 해주시면은 그거를 수업 시간에 포스트잇에다가 진짜 조그마한 포스트잇에다가 그냥 적었어요. 저는 적어서 그다음에 노트도 이제 한 면이 있으면은 그냥 반 접어서 그럼 딱 이제 반 접으면 포스트잇 한 장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 그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이렇게 쭈루루 그냥 연달아서 붙여놓고 내가 만약에 오늘 이제 배웠던 게 뭐 중요한 이론이 이거고 이제 그날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제 그걸 다시 보면서 거기에서도 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제 기본 이론서는 두꺼우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뭐 다시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남겨놓는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내가 이건 다음에 선생님께 여쭤봐야겠다 하는 부분 체크해두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 좀 간추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했을 때 썼던 노트 가져왔거든요. 이거 국어 노트인데 이제 처음에 첫 장에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줄글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냥 저도 그냥 무조건 기본 이론 배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늘 뭐뭐 배웠으니까 뭐 처음부터 뭐 음운 변동 이런 거다 하면 음운 변동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작정 쓰고 그냥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 받고 나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 써가지고 완전 딱 이 칸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다음에 복습할 때가 진짜 좋아요.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고 쭈르륵 줄글로 써서 막 펜으로 이렇게 표시한다고 해서 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닌데 딱 포스트잇으로 해놓으면은 딱 이게 거의 한 장 정도로도 복습이 되거든요.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 할 때 아니면 다음번에 뭐 3일 뒤에 제가 이거 똑같이 복습한다고 하면은 그날 당일 있었던 수업 이론도 복습하고 그 전 것까지 이걸로 한두 장 보면서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박혜선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방법이어서 꼭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굳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추천하는 오답 방법은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 가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단기 합격을 하고 싶은데 제가 교수님께 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저한테 말로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걸 너무 다 이렇게 상관 쓰지 마시고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은 단기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잇 뭐 그렇게 쓰면서 이제 꼭 3일에 3일마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듯이 그렇게 복습을 하고, 또 이제 가장 정말로 추천해 주신 게 제가 11월에 기본 회독을 한 거잖아요. 보통은 6월, 7월 막 이런 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친구들보다는 더 늦게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그럼 기출을 들어가라. 기출을 바로 기본 이론 하면서 기출 돌리라고.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수업에 이제 인강 다른 수업에 그냥 제본 안 돼 있는 그냥 그런 거 뽑아가지고 아예 기출 문제 다 모아져 있는 모음집 같은 거 뽑아서 그냥 쭈루루 그냥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풀면서 정말로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풀 시간이 없잖아요. 제게는 기본 이론 이거 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그러지 말고 일단은 눈으로라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듯이라도 하고 이렇게 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제가 틀렸던 부분을 여기 노트에다가 이제 포스트잇 하면서 이제 보면 여기 작게 이렇게 제가 번호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진짜 이해 안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따로 오답을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차라리 같이 이제 그런 이론 같은 거 중요한 거 짚어놓은 그런 포스트잇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다가 뭐 그 문제에 제가 틀렸던 문제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날 하루 뭐 내가 1단원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거 복습 빨리 이거 적어놓은 거 포스트잇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기출 같은 거 이제 눈으로 빠르게 그날 뭐 했던 거 당 그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 이론 했던 부분이. 그 기본 이론 했던 부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틀렸는데 이거에 맞는 뭐 그런 이론들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여기다 따로 정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그 4번이랑 추천하는 공부방법이랑 같이 이어지는데, 이제 포스트잇을 하다 보면은 되게 간략하게 돼서 일단은 계속해서 회독하기가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오답 정리하기도 편하고 막 그걸로 막, 그리고 눈에 일단 확실히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럼프 극복 방법은 제가 아플 때는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계속 앉아 있는 거지만 그 다음 날에 일어나면 몸 너무 아프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저는 그냥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거의 월화수목금은 그냥 기본 1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을 쭉 듣고, 그날 뭐 저녁이나 그럴 때 잠깐 뭐 복습하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공부하고, 이제 그날 제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오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좀 그 시간 비워두고 일요일 날은 아예 쉬는 쪽으로 그렇게 공부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몸 아프거나 이러면은 저는 차라리 그냥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오전에 공부하고, 아니면 토요일 날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기숙반 말씀드렸는데 보통 토요일 오전에는 딱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그 모의고사를 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11월에 그냥 기본서 이론 들어가는 앤데도 그냥 선생님들이 일단 그냥 무조건 풀어봐라 이러고 주시면은 그거 풀고, 이제 안 그래도 몸도 힘들고 점수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냥 마사지 받고 그냥 푹 자야겠다 이러면은 그냥 가가지고 맘 편하게 그냥 이렇게 완전 꿀잠 자면서 그냥 마사지 받고, 이제 그날 좀 이렇게 푹 쉬고 다시 다음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자주 뭐 그런 링겔 맞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도 되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저는 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이, 그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한 새벽 한 6시 50분? 7시? 왜냐면 아침에 저희가 그게 그 아침 뭐죠? 네,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게 좀 일찍 일어났고, 제일 먼저 가장 지켰던 게 하프 모의고사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얘기 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막 좀 빠지실 수는 있거든요. 저도 왜냐면 저도 막 한 달에 몇 번씩 빠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처음부터 내가 이거 100%다 나가겠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나 나가서 계속해서 그냥 그 리듬 유지하는 거 적어도 아니면 내가 좀 10분, 20분 늦어가지고 하품 모의고사 못 보겠다 싶으면은 그래도 그냥 자습실 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그거를 오늘 하품 모의고사 늦었으니까 가지 말고 다시 자야겠다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자습실 그냥 혼자 가서 앉아서 뭐 딴 거라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시험 당일이 됐을 때 확실히 이제 아침에 긴장돼서 깨는 것도 있지만 깨고 나서도 이제 마음이 좀 그렇게 막 조급하지가 않아요. 원래 내가 항상 깨는 시간이었고 항상 내가 이 시간에 뭘 보고 있었거나 이랬으니까 그날도 똑같이 그냥 평소대로 그냥 내가 뭐 했던 거 내가 뭐 다시 뭐 이거 잘 몰랐던 건데 뭐였지 이런 식으로 보고 그냥 그런 거 하면서 좀 보낼 수 있었어요. 하고 자는 시간은 저희 이제 기숙반은 10시가 그게 끝나는 시간이어서 자습 시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방 가서 저는 그냥 바로 씻고 그냥 바로 잤거든요. 이제 아침에 머리를 안 감고 와가지고 그냥 그냥 저녁에 머리를 감고 그냥 그러고 바로 잤어요. 그냥. 하고 생체 리듬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익숙해져서 이제 교수님이 저 생체 리듬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시험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하품 모의고사 나올 때도 생체 리듬 맞춰야 된다고 이제 그 축구 선수들이 전지훈련 뭐 이렇게 가거나 뭐 어디 뭐 해외 원정으로 뭐 경기 나가도 그 사람들도 그 시차에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생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그거 맞춰야 된다고 안 맞추고 이제 그날 아무리 저희가 10시에 아마 시험을 볼 텐데 그때 봐서 막 그날 하루 막 내가 그날 하루만 일찍 일어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항상 머리가 깨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꼭 리듬 맞추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항상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좀 공식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합격생분처럼 저도 단기간에 합격을 하고 싶었어서 학원을 고를 때 이제 스파르타라는 걸 알게 되어서 물론 스파르타 반이 일반 강의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조금 더 나가서 부담이 되는데 제가 이 얄팍한 머리로 계산을 때려봤을 때 일반 강의나 인강으로다가 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스파르타로 빡세게 해서 1년이라도 빨리 붙는 게 더 돈을 절약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파르타를 고르게 되었는데 정말 그 기대 이상으로다가 너무 많은 도움을 얻었고 시너지를 얻어서 8개월 만에 단기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파르타나 아니면 조금 더 관리형 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까 그 먼저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제 기숙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른 합격상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번에 할 때 빡세게 관리반으로다가 관리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반을 하면서 더 좋았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떨리네요. 네. 스파르타반에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합격을 다 하고 났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량진이나 이제 노량진 외에 다른 학원을 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꼭 공부 말고 다른 외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나누려고 친구나 아니면은 학원 내에서 다른 사람을 잡고 인간관계를 만들려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공부 외적으로 되게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이제 스파르타 관리반이나 또는 방문각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생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들어주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내가 학원에서 친구를 꼭 사귀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점들을 그러니까 스파르타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주임님 그리고 선생님들, 교수님들까지도 그런 걸 다 이렇게 해소시켜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신기하게도 방문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방문가 직원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너무 특화되신 것 같아요. 학생들을 공부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맞춰 주시는데 정말 그게 특화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같이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직원분들과 학교란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만을 강조드리는 점은 이렇게 선생님을 믿고 가면은 공부적인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공부 쪽으로는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쪽으로는 전적으로 우리 박문각 교수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정말 공교롭게 앞에 합격자분처럼 박희선 선생님 허리를 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게다가 같이 단기 합격 저보다 더 단기이신 것 같은데 박희선 국어를 탔는데 저도 박희선 국어를 탔는데 같이 이렇게 만난 것도 너무 우연인데 너무 놀랐고 그래서 공부적으로는 선생님들 조언을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